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시장은 완전히 명암이 확실하게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가장 높은 고지를 점해야 뭔가 승부를 볼 수 있겠다는 끝장 청약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는 결국 상급지 청약 자체를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분양시장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분명하게 갈리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수요는 분양가를 미친 듯이 말아올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난주에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하는 DH 에델로이가 특공해서 자그마치 16,000명이 몰리게 됐죠. 무조건 요즘 강남 분양은 특공에서도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35가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16,604명이 쏠림 현상 보이면서 474대 1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역시 생애 최초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7,706명, 그냥 거의 휩쓸다시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어서 신혼부부가 5,000명 넘어섰고, 다자녀 3,400명 순으로 특공 자체가 거의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느낌이 들죠. 역시 상급지라고 판단이 되는 곳들은 앞뒤 안 가리고 돌격형 모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분양가는 30평이 22억대를 찍고 있습니다. 59제곱은 16억, 그리고 84제곱은 22억. 이 강남 쪽 분양은 대체로 이런 분양가에서 굳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과천에서 분양한 프레스티어 자이 역시도 여기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그리 싼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172세대 모집에 무려 1093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는 과천이라 해도 경기권으로 보지 않죠. 대부분 강남권과 가까워서 거의 상급지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34평 분양가가 23억입니다. 정말 거의 과천에서는 기록적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15대1 이상 나왔다는 것도 엄청난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건데,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재건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극렬할 정도로 나온다는 것. 앞으로 상급지는 무조건 깃발을 꽂아놓고 있으면 집값이 자연스레 상승 무드를 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것도 5년 전이나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동안 엄청나게 집값이 고점을 향해서 밀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미친 듯이 말려 올라간 집값이 더 이상 이젠 소득 대비, 또 경제 상황 대비, 부채 대비 집값이 고점에서 또 다른 고점으로 올라갈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피로감을 넘어선 거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집값은 지금 상승세를 구가하던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밀어올린 집값을 죄다 받아주다가는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극심한 후폭풍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예상대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이 버퍼링이 걸리게 되면 개인의 위기는 곧바로 당장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산시장의 상황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체되고 재편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5년 전 상승세를 예상하고 22억 들여서 30평 아파트에 진입한다는 건 물론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겠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고스란히 차익 부분에선 황금성 결여라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고점까지 받아준 가격대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여력은 이미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 전반의 빨간불로 인해서 이 셀코리아라는 금융시장의 분위기, 고스란히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매도세는 많은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삭제되어 버리는 시점에선 기대만으로 고점에 찍힌 아파트를 마냥 살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은 경매 물건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렇게 정신없이 고가의 집을 받아주다가는 결국에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본전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산이 고스란히 헐값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손해는 뭐 이만저만이 아니고 거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확실하고요. 가뜩이나 경매로 나와도 이걸 낙찰해 줄 사람들이 뭐 좀 북적여야 회전율이 빨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경매 시장마저도 기본 회전율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경매 물량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경매 시장 물량은 폭주하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뭐 구축 매매 시장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매 건수도 15% 폭주를 하고 있고요. 2006년 이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인데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났던 빌라 쪽에서 경매 수도 무시 못할 정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다주택자들로 표방이 되는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빌라 매입이 결국엔 쫑이 나면서 빌라 세입자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게 되면서 이게 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집주인들이 뭐 난망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그 비용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경매 시장에 건물이 휙딱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매매 시장에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는 대신 또 매물량도 동시에 폭주하는 것도 경매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장세. 역시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향후 10월이 지나면 거래량은 더 급감하는 추세에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무관하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내수 경기, 수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보이는 즉각적 반응은 바로 구조조정이죠. 대표적인 한국의 이 빅테크 기업마저도 어려움 겪으면서 반도체마저도 꺾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선두에서 말달리기 하면서 엄청난 경기 진작에 선봉장 역할을 하던 기업들의 업황이 악화가 되고 한국 경기는 고스란히 그렇게 선두에 선 엔진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경기 침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데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런 분위기 이미 2달 전부터 감지를 하고 뭐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경제 전반에 이바구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엇걸려 갈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기대 심리는 거의 뭐 절정의 경기 고점을 찍은 것 같은 분위기로 가격대를 밀어붙였었는데 실제로 뭐 기업 실적 까보니까 이건 뭐 후퇴를 해도 한참을 해야 할 판이잖아요. 결국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오직 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뭐 부동산이 이런 극악의 생명력을 가진 자산 시장도 아니고 불과 한 달간의 대출 규제를 해도 뭐 수요가 확 줄어드는 판에 경제 전반에 악화된 모습들이 자산 시장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반짝거려 보이는 상급지 아파트라도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적인 자금 모으기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거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뭐 어렵게 진입했다고 칩시다. 과연 얼마나 기대만큼 집값이 올라주느냐? 물론 집값이 예상보다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뛰어나다면 지금까지의 뭐 무리한 레버리지는 죄다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시장이 상급지에 쏠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회피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일을 중앙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상급지 아파트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험 회피 심리가 결국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 무리한 자금을 끌어모아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가장 IMF 이후로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일 수 있겠고요. 내수 부진에 취업자 수는 급속도로 감소 추세 보이고 있네요. 임금 근로자의 소득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고요. 20% 정도가 월 200만 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도 극도로 줄어가는 상황에선
집값마저 이 펌프질을 제대로 당해서 엄청난 장벽으로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미친 듯이 오르는 고점의 집값을 선뜻 잡으려 하겠습니까? 함수관계 짝대기를 그어도 지금 집값 수준과 경제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어진다는 건 집값도 결국에는 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정상의 자리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자기 월급 차곡차곡 저축해서 진입할 정도의 그 정상 궤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경제도 사는 거고 개인도 사는 거고 내수 경기 당연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빚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바로 내일 목요일 이 편한 세상에서 8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내놓습니다.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가격은 3억 5천 수준. 아마도 마지막 이 시대의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격도 지역 제한이 없어서 무주택자 신분이면 되겠고요. 주변 시세가 8억까지 간 적도 있어서 향후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고요. 이 접수는 바로 10일부터 내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공공분양이라는 점인데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바로바로 접수가 가능하겠고요.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인데 거주 의무는 유예가 가능해서 전세도 줄 수 있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진입을 또 어찌 보면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편한 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향후 5호선 연장도 되고 그리고 인천 지하철 연장선도 들어오게 되죠. GTX도 아른거리고 있어서 서울 접근성은 굳이 막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내일 10월 10일 날 나오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장 소소하게 가는 게 요즘은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하게 상급지라 해서 우르르 몰리다가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정말 돌다리도 잘 두드리시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이 상급지 인기가 이상 과열 현상 보이고 있죠.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분양단지들 엄청난 경쟁률 보이고 있고 그 경쟁률만큼이나 분양가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기저의 심리는 언젠가 내가 지불한 돈의 몇 배로 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생각,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의 차익도 수억 대니까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그 차익, 이걸 놓치지 않으려 하는데 결국 지금 집값 상황이 엄청난 이 변곡점에 있어서 급격한 하락세로 갈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내수 경기, 또 부채 상황이나 금융 환경,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그런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모든 곳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가성비 좋은 쪽으로 선택지를 잘 에둘러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롬빵프랑 복도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